1987년 캐나다에서 23세 케네스 파크라는 젊은 청년이 장인과 장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케네스 파크는 잠자는 중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20km나 떨어진 장인 장모 집을 운전해서 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쇠파이프를 꺼내서 장모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엌칼로 장모를 20군데나 찔렀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장인을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깨어난 케네스 파크는 스스로 경찰관을 찾아가서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진술을 하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케네스 파크는 목류병을 앓고 있었고 케네스 파크의 부모님도 목류병에 가족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케네스 파크의 양손에 힘줄이 끊어졌는데 본인은 전혀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목류병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사건으로 판정이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독일에서 잠자는 중에 소년이 창문에서 떨어져 낙상을 하였습니다. 10m나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서 팔과 다리가 골절을 입었지만 소년이 떨어지자마자 발견한 이웃집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소년은 팔이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잠을 쿨쿨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평소에도 잠자다가 일어나서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이 확인되어서 목류병으로 인해서 낙상 사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870년도에 미국 켄터키에 있는 한 로비에서 한 젊은 사람이 잠들었습니다. 직원이 오랫동안 잠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자극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그 직원을 쏴서 사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나가면서 목격자에게 본인이 누군가를 총으로 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사건으로 구속이 되어서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그는 평생 동안 목류병을 앓았다는 증거와 살인사건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목류병은 잠자는 중에 걸어다니거나 복잡한 행동을 하는 수면장애를 말합니다. 목류병은 성인보다는 어린 나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부모님에 의해서 유전되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목류병으로 인해서 중간에 자주 깨기도 하고 깊은 잠을 적게 자서 낮에 졸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수면제를 복용할 때도 흔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목류병이 있는 동안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타나지 않지만 살인사건이 나타나기도 하고 본인이 다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수면의 질이 저하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낮에 주간 졸음증을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목류병은 대부분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도 않지만 목류병 증상이 아주 자주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잠자는 중에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건 수면이라고 합니다. 사건 수면에는 렘 수면 행동장애, 야경증, 악몽과 같은 다양한 사건 수면의 종류가 있는데요. 목류병도 이러한 사건 수면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사건 수면은 수면의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꿈꾸는 잠이 렘 수면 때 나타나는 사건 수면으로는 렘 수면 행동 장애와 악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렘 수면에 나타나는 사건 수면은 주로 깊은 잠인 비렘 수면 3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목류병, 혼동각성, 그리고 야경증이 이때 나타납니다. 목류병의 증상은 일어나서 걷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지만 그 외에도 달리기도 하고 멍한 상태로 눈을 뜬 채로 주변을 서성거리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하거나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일관되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옷을 입기도 하고요. 일어나서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기도 하고 소파를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성행위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잠이라는 영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침실이나 집안 내에서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때리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개 수십 초에서 30분 이상 지속되기도 하며 중간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다가 스스로 깨어나기도 하고 또는 방으로 돌아가서 못 잔 잠을 다시 자기도 합니다. 목류병 증상은 비렘 수면 중에 깊은 수면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잠의 전반기, 즉 잠들고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주로 발생합니다. 목류병과 같은 사건 수면을 앓는 수면장애 환자들은 깨어난 후에 본인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류병은 성인보다 어린아이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살에서 13살 사이의 어린이 중에 29%, 거의 30%에서 목류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주로 10세에서 13세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매우 적어져서 전체 성인의 1 내지 4%에서 목류병이 발생합니다. 목류병은 왜 생길까요? 목류병은 깨어도 잘 깨어나지 못하고 업어가도 모르는 깊은 수면 단계인 비렘 수면 3단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목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자도 뇌의 각성도가 높고 뇌를 자극하는 자극에 노출되기 때문에 뇌가 완전히 깨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깨어나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유도되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의 자극 또는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뇌가 부분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몸이 움직이는 이상한 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목류병을 앓았던 적이 없었던 아이들은 약 22%에서 어릴 때 목류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목류병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거의 50%에서 그리고 양쪽 부모가 어릴 때 목류병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60%에서 70%에서 그 자녀는 목류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류병이 유전되는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자도 유전적으로 뇌의 각성도가 높아서 쉽게 목류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흔한 목류병의 원인으로는 수면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잠을 들게 되면 우리는 깊은 잠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잠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뇌의 각성도가 높아서 목류병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티반, 브로마제팜, 리보트릴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나 안정제, 그리고 스틸록스,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를 매일 그리고 자주 복용하게 되면 잠은 쉽게 들고 중간에 깨지 않을 수 있으나 목류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 매일 스틸록스,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면 복용한 사람의 1 내지 5%에서 목류병을 경험하거나 잠자다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야간 섭취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류병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잠들기 힘들고 잠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수면 부족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긴장과 불안은 잠이 들어도 뇌의 각성도를 높게 유지하게 되어서 목류병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통증과 같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목류병을 잘 유발할 수 있고요.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하거나 낯선 곳에서 잠을 잘 때도 몸의 긴장도가 높아서 목류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마시는 술 또한 목류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뇌가 각성되게 되면 몸이 깨지 않으니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부딪히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일어나거나 뇌염을 앓게 되는 경우에도 목류병이 잘 발생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도 목류병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우리 몸은 잠을 깊이 잘 수 없게 되고 수시로 깨게 됩니다.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안 돼서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됨으로써 목류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앓게 되는 경우에도 목류병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기도가 막혀서 잦은 각성이 나타나고 숨을 오래 안 쉬기 때문에 저산소증에 노출되는 만성적인 수면 장애입니다. 잠자는 중에 호흡이 멈추는 시간이 30초에서 60초까지 길게 지속하게 되는데 이때 뇌가 완전히 깨지 않고 부분 각성이 나타나서 목류병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면 장애로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목류병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누웠을 때 그리고 쉴 때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수면 장애입니다. 이렇게 잠들기 전에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들다가 잠을 들다 하더라도 다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떠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리의 떨림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해서 목류병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목류병이 있는 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증상의 빈도가 줄어들고 강도도 약해지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아주 드문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도 목류병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목류병이 없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새로 목류병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수면 부족이나 술, 스트레스, 뇌 손상,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2차적인 목류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새로 목류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수면 중에 경련 발작이 나타나게 되는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목류병으로 뇌전증 발작이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목류병은 아주 가끔 발생하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류병을 유발할 수 있는 피로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를 조절하도록 권유하게 됩니다. 목류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목류병을 억지로 깨워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류병이 발생할 때는 억지로 깨워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억지로 깨운다 하더라도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깨우는 자극으로 인해서 본인은 더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고 두려움이나 혼란, 분노 상태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류병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당사자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는 가벼운 터치를 통해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 곳에서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키거나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자는 방으로 안내해서 다시 잠을 자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목류병이 지속되다가 중간에 본인이 깨어나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정을 시켜서 다시 잠자도록 유도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류병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폭력적인 행동이나 집을 나가거나 창문을 열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의 첫 번째는 위험한 물건을 제거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물건이 손에 닿지 않도록 잠자는 방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잠잘 때 문과 창문을 완전히 잠궈서 스스로 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창문을 열고 또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문 앞에 모션 센서를 장치해서 가족들이 쉽게 일어나서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물건을 방이나 거실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류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인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양압기나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키게 되면 목류병도 없어지게 됩니다. 스텔록스나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나 안정제를 매일 복용하는 경우에는 목류병이 잘 발생하는데요. 원인이 되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거나 목류병을 일으키지 않는 다른 수면제나 다른 약물로 변경해야 됩니다. 또한 이완요법이나 취침 루틴과 같은 비약물적 불면증 치료법을 적용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목류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술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목류병이 나타나기 전에 깨우는 것입니다. 목류병은 수면의 전반기 그리고 비렘 수면 3단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잠든 후에 같은 시간에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목류병이 발생하는 시간이 예상되게 되면 목류병이 나타나기 직전에 당사자를 깨워서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우는 방법은 일어나서 창문을 열거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어린이 목류병 환자에서 부모가 미리 깨워서 목류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마시는 경우와 같이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를 유발해서 목류병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깨어나도록 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술, 담배, 카페인을 제한하고 잠들기 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수면 위생을 잘 지킴으로써 수면 시간도 확보하고 질 좋은 수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류병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도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다른 치료법이 효과를 나타나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류병 증상이 반복되게 되면 목류병을
멈추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되며 일부에서는 멜라토닌을 치료제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잠자는 중에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문을 열고 나가기도 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던져서 본인과 가족들에게 폭력을 취할 수 있는 목류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목류병이 나타나고 그 빈도가 많지 않으면 아이가 잠을 잘 자는지 확인하시고 스트레스가 없는지 확인하셔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시고 스트레스가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 방법입니다. 만약에 목류병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목류병이 나타난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목류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술, 카페인, 스트레스, 수면 무호흡증과 하지 불안 증후군, 복용하는 수면제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를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는 목류병은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찾아내시고 필요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